통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북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볼보의 신형 크로스컨트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상판의 후드를 보니까 약간 세단 느낌도 나고요. 근데 또 크기를 보아하니 SUV 느낌도 나고, 이 뒤쪽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쭉 하고 내려온 부분을 보니까 외건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세단과 SUV와 외건의 장점을 총 합쳐서 만든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볼보에서는 크로스컨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크로스컨트리 신형 V60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전면부에 보시면 딱 역시 볼보의 패밀리룩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큐피트 모양이 가운데 딱 드러나 있죠. 전체적으로 그릴은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20개의 뼈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5가지의 도트, 점박이가 이렇게 크롬 형태로 박혀 있는 모습이 또 이전 모델과 또 달라진 점인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헤드램프를 보시면 역시나 볼보에서 가장 우리가 딱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 토르 망치 모양 있죠. T자 형태를 살짝 이렇게 눕혀둔 듯한 헤드램프가 나와 있는 모습 보입니다. 안개등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매트하게 블랙으로 처리가 된 부분 보이시죠?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달릴 때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좀 더 넓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기본적으로 좀 더 강인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 주는 것 같죠? 자,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측면부의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깔끔하다, 그리고 단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면부에서는 크롬 부분에 그 반짝이는 소재가 살짝 장식처럼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멋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측면부는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측면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크롬 소재, 바로 이 루프 라인에 있습니다. 루프 라인은 살짝 이렇게 반짝이는 크롬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주죠. 윈도우 라인도 약간 특이한 게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필러 부분도 그렇고요, 이 테두리 부분도 그렇고 살짝 반짝이는 광택 소재예요. 그래서 멋스럽긴 한데 지문이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살짝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 차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은 캐릭터 라인인데요. 헤드램프에서부터 일단 캐릭터 라인이 쭉 나오는데요. 중간에 끊기고 다시 뒤쪽에서부터 또 하나가 나오고 또 중간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 옆에서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입체적인 느낌을 자아내 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휠 하우스도 역시 휠을 딱 감싸고 오프로드를 달릴 때 조금 더 편하게 맘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이 후면부는 또 이 크로스컨트리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보여요. 이렇게 검정색, 역시 매트한 블랙 색상 위에 크로스컨트리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요. 모델명을 차량 왼쪽에 후면부에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V60이라는 엠블렘이 떼어졌어요. 크로스컨트리라는 걸 볼보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V60이라는 모델명보다 크로스컨트리라는 모델명으로 좀 더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엠블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헤드램프 부분 역시 볼보다 하는 느낌 주는 독특한 모양입니다. 헤드램프 끝자락에 보시면 이거 참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하지만 세밀하게 볼보라는 또 레터링, 이렇게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뭔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램프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크게 달려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후면부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내에도 한번 직접 차를 한번 타볼게요. 신형 크로스컨트리 실내에도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일단 딱 앉자마자 시트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가죽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몸을 편안히 감싸주는 느낌도 좋습니다. 또 왼쪽 부분에서 전동 시트 이렇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제 체형에 맞게 시트를 또 딱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이 전고가 이전 모델보다 46mm 정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조금 답답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SUV의 특성을 가진 차량이다 보니까 시야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생각보다 시트도 높게 올라오는 느낌까지 드네요. 앉아있으니까 옆에서 뭐가 막 자꾸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 왼쪽에 도어부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스피커부는 크롬 소재로 반짝이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이 보이네요. 감싸고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또 그 위쪽에는 또 레더로 이렇게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손잡이는 또 반짝이는 크롬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재가 굉장히 다른데 다 모여 있으니까 또 조화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약간 고급 차량답게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네요. 이 아랫부분의 손잡이 부분 가죽 색상과 또 상당히 눈에 띄는데 검정색 레더 부분이랑 의외로 조화가 또 잘 어울립니다. 아래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아까 그 왼쪽 도어부처럼 다양한 소재의 믹스 매치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핸들 부분은 또 가죽으로 잘 나와 있고 안쪽에 스티치 라인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마감 처리를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경음기 부분 있고 이렇게 양 옆으로 또 살짝 크롬 소재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볼보가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하학적인 무늬 같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또 블랙의 약간 글로시한 재질로 이렇게 반짝이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보의 문양 보시면 이게 단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첫 인상으로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아주 깔끔해요. 정말 정교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확실히 고급 차량의 느낌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경음기 부분에 들어가 있었던 이 문양, 이 레버라운드 형태로 된 문양에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대시보드에도 쭉 크롬 라인이 이렇게 어라운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 스피커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인데요. 9인치의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통풍구가 세로 형태로 이렇게 길게 모니터랑 같은 사이즈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버튼의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이 오디오 플레이 부분도 동일하죠. 그 레버라운드 형태로 또 크롬 소재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센터 패시아 부분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납 공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다가 뭘 넣으라는 용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래쪽에 문을 열면 네, 이게 바로 이번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의 키인데요. 키가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바깥에 이 키 프레임은 기호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다 뭐 우드 문양으로 갈아 끼워도 되고 검정색 블랙 레더로 되어 있는 재질로 또 갈아 끼워도 되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좀 묵직하게 열리는데 얘는 살짝 가볍게 이런 느낌이에요. 기어 변속기 부분도 이렇게 부츠 타입으로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시동을 거는 부분, 드라이브 모드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역시나 조형미가 살아난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수납 공간은 사실 사이즈가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도 보면 상당히 작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수납 공간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각이 많이 져 있으면 뭔가를 넣어놓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생각보다 넓지는 않아요. 네, 2열도 역시나 앉았을 때 이 시트 가죽의 느낌이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 들어요. 이 차량이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150mm 정도 늘어났다고 하죠. 휠 베이스도 100mm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확실히 실내 공간이 좀 넓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기대한 만큼 공간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많이 밀어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근데 무릎이 벌써 이만큼이나 납니다. 헤드룸도 키가 162, 3 정도 되는데 저한테 상당히 남는 모습 볼 수 있고, 남성 키 큰 분들한테는 약간 딱 닿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얇은 깊이감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 또 안쪽에 컵홀더가 이렇게 2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에도 나와 있는데요, 깊이도 좀 너무 얇고요, 모양새도 약간 좀 불편감이 있어 보이는, 그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또 2열도 한번 앉아봤고요.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 확실히 공간감 굉장히 넓습니다. 적재 공간으로 상당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왼쪽에 뭐 넷도 이렇게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랩도 있고, 그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뭔가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있어서 장 보고 와가지고 시장 바구니 이렇게 걸어놔도 될 것 같은 나름의 실용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의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훨씬 더 적재 공간이 늘어나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시트를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폴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아까 당겨봤는데 이렇게 묵직하게 당겨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그 여성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다. 이걸 또 들어 올리려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볼보의 신형 크로스컨트리 트림은 크게 2가지로 나오는데요. 기본형, 고급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형은 5,280만 원의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고급형은 5,890만 원으로 5천만 원대로 가격은 책정이 됐습니다. 유럽과 대비했을 때 똑같은 옵션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또 반기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트림별로 차이는 편의사항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볼보의 안전사양들은 각 트림에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또 역시나 반가운 부분일 것 같네요. 엔진 사양, 또 이 차량의 연비 부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차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신형 크로스컨트리에 대한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통통리빙 차박사역이었습니다. 안녕!